뉴욕시 지하철에서 움직이는 열차에 여성의 머리를 밀쳐 중태에 빠뜨리는 묻지마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전신이 마비된 가운데 체포된 용의자는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은 오늘부터 보석금 없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경찰을 공격하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립국자들이 하루 수천 명씩 체포되고 있는 남북 국경 지역에서 장벽을 넘던 4살 아이가 추락하는 영상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조깅을 하던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행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을 두고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이달에도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에서 5.25% 구간입니다. 관심은 연준이 당장 다음 달 금리를 또 올릴지에 있는데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도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오늘 공개된 회의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의사록은 여러 위원들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다른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더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 기준금리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라는 데에는 위원들 모두 같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된 후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에서는 어제만 해도 20%대에 머물렀던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공개대담 자리에서 금리를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6월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데다가 백악관과 의회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태평양의 유명 휴양지 괌에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통행이 금지되고 항공편도 모두 끊기며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야자수가 뿌리째 뽑힐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최대 시속 225km의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4등급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대표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시내에는 통행금지령이, 저지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상당수가 정전됐고 항공편이 끊기면서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I wasn't expecting to be stuck here for 5 days and I'm actually getting married next week.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지만 밤새 시간당 5cm의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집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급하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도 부서졌습니다. We know that the winds and rains that come around that center point is just as critical and just as dangerous for our families, especially if they are not in very secure homes.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물이 다 호텔 정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주요 주둔지이자 전략자산 근거지이기도 한 괌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s in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 of Guam and has offered as much support as needed to respond to this tragic major storm.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태풍이 괌 인근을 점차 떠나고 있고 오늘부턴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완전히 여파가 잦아들 때까진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 태풍 위투가 괌 위쪽의 북마리아나 제도를 휩쓸어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에 고립됐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또다시 묻지마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노숙자가 여성의 머리를 열차로 밀친 겁니다. 용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져 피해 여성이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등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퀸즈 라과디아 공항 인근 노숙자 쉘터에서 39세 용의자 카말 샘레이드를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샘레이드는 지난 21일 오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맨해튼의 한 역에서 함께 내린 35세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움켜잡고 승강장을 빠져나가려는 열차를 향해 있는 힘껏 밀쳐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튀르키예 출신 이민자 일마즈 오즈소로 밝혀졌습니다. 오즈소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추 골절에 두피가 심하게 찢어지고 4개 주요 혈관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캐럴린 맥기건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상태라며 뇌졸중을 겪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피해 여성의 친척이 오즈소가 팔을 아주 조금 움직인 것을 봤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50만 달러를 목표로 오즈소를 위한 기금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의 이유 없는 묻지마 폭력 범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Sadly, it's not like surprising because it happens more often, nowadays. It's devastating and it's something that should never be considered normal, but of course it's just gone to the point in New York City where this is just a regular occurrence.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선로 아래로 밀치는 폭력 범죄는 지난해 통틀어 9건 발생했으며 올해 현재까진 3건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은 오늘부터 보석금 없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무보석 정책이 오늘부터 다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재소자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여름 종료된 뒤 재차 도입되는 겁니다. 무보석 제도는 비폭력 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지은 용의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성범죄 등 중범죄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보석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구금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근거로 보석금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법당국은 절도와 좀도둑 등 치안에 우려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구속 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가 더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경찰을 공격하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프리웨이 진입로에서 한 남성이 표지판을 떼는 등 고성을 지른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이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어 남성을 체포하려고 하자 남성은 이를 뿌리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을 쓰러뜨린 남성은 경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운전자 한 명이 뛰어와 경찰을 돕고 이어 2명이 더 합세해 결국 경찰을 구해냅니다. 도움을 준 시민들은 용의자가 쓰러진 경찰의 총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총을 쏠 것이 걱정돼 바로 달려들어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을 공격한 남성은 33세의 제이미 페니구아로 밝혀졌으며 페니구아는 경찰 폭행과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경찰과 시민 모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해병 지휘관은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여성을 목격하고 이를 도와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일 체력 테스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버지니아의 한 모텔의 숙소를 잡은 존 코어트 지휘관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린 여성을 보고 인신매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을 벤에 태우는 장면을 목격한 코어트 지휘관은
본인의 차로 벤을 미행해 목적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해 인신매매 여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신매매 여성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진정제 성분이 들어간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구출 작전은 새벽에 종료됐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 실시된 체력 훈련에서 코어트 지휘관은 높은 점수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북 국경지대를 통한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국경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4살배기 어린이를 담 너머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카메라에는 4인 가족으로 보이는 밀입국자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벽 위에 매달려 있고 아동 정도 키의 또 다른 사람이 밧줄을 이용해 내려가는 듯합니다. 안전하게 내려온 사람은 매달린 사람의 손짓에 따라 풀숲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후 장벽에 매달린 사람이 장벽 위에서 4살 아이를 어깨 너머로 받치는 순간 아이가 땅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아이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던 타이틀 42가 지난 11일 해제되면서 밀입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체포되는 밀입국자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타이틀 42 해제로 종전에 실시되던 타이틀 8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추방되는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망명 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밀입국자들은 망명 신청이 거부될 것이 두려워 몰래 사막이나 산과 바다를 건너 미국에 들어오려 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정부가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와중에 애리조나주 남부 국경 마을의 한 원주민이 국경 순찰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주민은 자신의 집 마당에 진입한 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내려고 국경 순찰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집에 도착한 순찰대를 보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국경 순찰대가 38발이나 되는 많은 총알을 발사했다며 왜 엉뚱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몰리며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임시거주지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정부는 법의 적용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1년부터 노숙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법원 판사에게 피나처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자원이 고갈됐으며 수용 공간과 지원 인력도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에 시행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국경을 넘어 뉴욕을 찾아오는 망명 신청자들을 제한 없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뉴욕시는 이제 더 이상 수용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와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에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과 노숙자 지원단체 등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추진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뉴욕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 길 밖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해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구실이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 봄부터 약 7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 신청을 위해 몰렸으며 이 중 약 4만 4천 명이 뉴욕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로라도주가 음력설을 공식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지난 3월 발의된 음력설 휴일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일은 중국설이 아닌 음력설로 명명돼 그간 중국의 기념일로만 여겨졌던 음력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콜로라도주의 음력설 휴일은 2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매년 음력설 휴일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 즐기는 휴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깅을 하던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년간 마라톤을 20번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던 글렌 필립스 씨. 그러나 위기는 일순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오전 시간 집 근처에서 5마일 조깅에 나섰다 급성 심정지가 왔습니다. When I had my attack, which I don't remember, and when I woke up 3 days later in the hospital. 쓰러진 그를 구한 건 지나던 2명의 행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급히 911에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 또 다른 남성이 올라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에 조기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이후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One firefighter secured an airway, while firefighter Temple started a line and delivered epinephrine. Mr. Phillips' heart responded and allowed firefighter paramedic Temple to deliver a shock. The bystanders continued the CPR and miraculously Mr. Phillips had returned.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오늘 필립스 씨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마라톤을 할 수 있게 해준 구조대원들과 의사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를 전했지만 아직까지 긴박한 상황에서 첫 응급처치를 해준 남성의 행방은 알지 못합니다. 필립스 씨는 전단지까지 돌리며 자신을 구해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I wouldn't be the same person had you not done that. And it was very selfless, and I would just like to give you a hug and thank you on behalf of me and my children.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은 단 4분. 이번 사고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법당국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남가주 사법당국은 오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이번 연휴 기간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음주운전과 과속,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경찰국도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음주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음주를 동반한 모임에 참석할 경우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의 도심에는 드론 형태의 교통수단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소전기 기반의 항공기 제조는 물론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관건인데 한국의 기술이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도심 항공교통수단, 이른바 UAM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에서 전기 항공기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전기 비행기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FAA의 정책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한국의 수소전지 기술은 전기 항공기 시대에 문을 여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드론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사이 비행이 가능한데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행 시간이 미니멈 2시간에서 길게는 이 연료 탱크 사이즈나 연료팩 성능에 따라서 3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어느 곳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수소도 생산해서 충전하고 그 자리에서 전기도 생산해서 충전하는 이러한 아주 월등한 그런. 지난달 기준 도심 항공교통수단 UAM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55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 업체들이 수소전지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어
한미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환경에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이 화두인데 저렇게 수소를 이용한 그 드론을 보니까 또 아마 그 새로운 그 연구 분야가 생긴 것 같고 한미 간의 협력 분야도 생긴 것 같아서 좀 기대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해 1조 5천억 달러, 약 198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연료를 생산하고 충전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치러진 이번 행사는 동맹국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은 전통춤과 가야금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참전 용사들에게 선보이며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도 참여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희생 정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화랑 인터내셔널이 한국 글로벌 선진교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간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랑 인터내셔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동 캠프를 설치하고 양국 학생들의 교류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첫 번째로 다가오는 6월로 예정된 라틴 아메리카 교육대회에 참여해 한국의 미래형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라시대 화랑정신을 잇는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LA에서 출범한 화랑 인터내셔널은 세계 14개 국가에 45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